안녕하세요. 착한 남자 김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영상이 하나 있어서 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동료분들 나는 컴퓨터 어떻게 맞춰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 조립하는 방법 그런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컴퓨터는 7가지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컴퓨터들 사용하실 때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CPU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해요. CPU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성능의 차이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 성능에 따라서 처리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량을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바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게임할 때 특히 중요하고 3D 작업을 할 때나 그럴 때 가장 많이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같이 영상 편집할 때는 보통 메모리가 크면서 처리 속도가 좀 빠른 현재 기준으로 해서 GTX 1660 슈퍼 이상 되는 제품이면은 영상 편집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더 고사양의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80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한데 아무래도 금액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적당한 수준의 한 GTX 1660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이 모든 것들을 부품들을 모아놓는 한 집합체예요. 케이스가 요즘에는 네온으로도 많이 들어가고요. 커스텀으로 해서 많이 종류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나는 어떤 걸 골라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어떤 걸 하셔도 크게 무리는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메인보드와 그래픽 카드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지 그거는 꼭 반드시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메인보드에 공급해주는 전원 장치인데요. 메인보드가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각 부품별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요. 근데 어떠한 것이든 부품에 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어야지만이 각 부품별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해낼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내 컴퓨터가 왜 이러지?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고장의 원인 중에 하나가 파워 서플라이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그럴 때는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CD-ROM, 7번째 CD-ROM은 잘 안 사용해요. 요즘에는 다 USB 타입을 3.0, 3.1까지 나왔죠. 요즘에 C 타입으로 해서. 근데 CD-ROM은 거의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6개의 부품만 구성이 되어도 컴퓨터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컴퓨터 한번 조립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볼까요? 고고! 지금 이제 컴퓨터 조립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부품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품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조립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 포장하는 것들을 박스 포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끌어가면서 조립을 하다 보면 시간적인 게 많이 뺏기게 돼요. 그래서 우선은 그 까대기 작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품들을 다 알맹이들만 이렇게 다 제거를 해 놓습니다.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고 케이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빼놔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그 아이오 판넬이라고도 하고 백커버라고도 해요. 요즘 저렴한 PC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인 PC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메인보드 자체 내에 이 백커버가 아예 달려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고급형 제품에는 그렇게 달려서 아예 나와요. 참고하시고.
자,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CPU 맞죠? CPU 이거 만드실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충격이 가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람의 머리라고 그랬죠. 머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쿨러예요. 요거는 CPU를 구입을 하면은 쿨러랑 같이 번들로 해서 나옵니다.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리고 메인보드 모든 부품들의 구성을 다 이 메인보드에서 이제 역할을 해요.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죠. 여기 CPU 들어갈 거고 메모리 들어갈 거고요. 요 맨 밑에 정품을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벌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하자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다시 AS를 받거나 그렇게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일반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립하는 과정을 이 뒤편 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컴퓨터 조립하는 방법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CPU예요, CPU 보이시죠? i3예요. 요거는 사무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i5 정도 이상 되는 컴퓨터는 아니고 사무용인데 가장 심플하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자,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CPU 소켓 커버가 있습니다. 이 소켓 커버를 벗겨 주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커버를 열었을 때 요 밑에 보시면은 요 보이시죠? 요게 실적으로 다리 모양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커버를 이렇게 벗기고 나면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반짝반짝거리는 게 금색 모양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모양을 이제 뭐 드라이버나 뭐 이 어떤 뭐 CPU를 끼다가 이렇게 뚝 떨어뜨린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초보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립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도 오늘 영상이 정말 아깝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요거 보신다고들 시간 뭐 10분, 20분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거예요. CPU는 소켓에 넣기 전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다리 부분이다. 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 되고 CPU의 이 홈 방향, 홈 보이죠? 요 홈 방향에 맞춰서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보드에도 보면 이렇게 홈들이 있어요. 이거를 10번도 좋고 100번도 좋아요. 계속 보고 이 모양이 맞을까? 이 홈에 맞춰서 넣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보셔야 돼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그래 놓고 여러 번 생각하시고 넣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딱 들어가요. 무리하게 힘 가하실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카바를 이렇게 닫으시고 난 다음에 요 후크에 맞게끔 밑에 위에 커버를 넣어주시고 요 레바를 밑쪽으로 딱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CPU 장착이 완성됐습니다. 자, CPU 장착이 완성이 됐으면은 열이 많이 나요. CPU는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인텔 쿨러를 장착을 해줘야 돼요. 이 쿨러를 장착을 해줄 때 주의하실 거, 케이블 정리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케이블 정리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고 난 다음에 돌릴 때 지금 소음 발생되죠. 이거 들리시죠, 이거.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케이블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케이블이 돌지 않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쿨러의 방향을 요 쿨러의 팬 꽂는 소켓 있는 부분 쪽을 먼저 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최대한 멀어지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근데 CPU 쿨러 소켓 놓을 때요,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난 다음에는 풀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돌리고 나서 당겨주면은 이 다리가 쑥 들어가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장착을 하고 난 다음에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잠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 때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당겨줘야지
이 CPU 쿨러를 나중에 탈거를 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장착을 할 때는 지금처럼 있는 상태, 요렇게 이가 빠진 다리 모양이 빠진 상태에서 4개의 구멍이 맞춰서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각 다리 모양에 맞춰가지고 장착 대각선으로 해주는 겁니다. 꼭 눌러주기만 하면은 장착이 완료돼요. 자, 장착을 하고 나서는 꼭 확인하셔야 될 거 흔들어 보는 거예요. 장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자, 그리고 나서 이 소켓도 CPU 쿨러 소켓도 정상적으로 달아주는 거죠. 이걸 지금 메인보드를 탈거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 끼우지 않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케이스에 끼우고 난 다음에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힘이 좀 들어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위에서 조립할 거 다 조립하고 나중에 손쉽게 넣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조립이 아마 시간적으로 따져도 한 10분, 20분 정도로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불량이 나올 확률도 매우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꿀팁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 또 두 번째, 메모리 끼는 방법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간단해요. 삼성 제품이고요. 들어갈 거는 메모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정말 개인적으로 해요. 개인적으로 삼성께 그냥 제일 무난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메모리는 쭉 보다 보면 홈의 방향이 있어요. 홈의 위치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착을 할 때 메인보드에도 홈의 위치가 있어요. 어느 쪽이 짧고 굵고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통 보면은 짧은 부분이 밑쪽에 보통 설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양 끝에 홈에 맞춰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장착을 할 때 양 끝을 누르고 꾹 눌러주시고 나면은 지금 이 앞에 있는 부분하고 뒤에 있는 부분하고 좀 모양이 좀 다르죠? 이제 장착이 되고 나면은 딱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면서 락이 잠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 흔들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단단하게 고정이 된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밑에 저는 이게 뭐냐면은 원예용 판넬이에요. 이거 사실 이거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거 안 되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영상 보기 좋으라고 이걸 놔드린 건데, 이거 안 되고 사실 잡지책이나 그런 거 책 같은 거 올려놓고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보드에 장착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 옆으로 잠깐 제껴놓고요. 그 다음에 장착해줘야 될 게 이게 I/O 판넬이에요. I/O 판넬. 이게 이제 메인보드에 보면은 후면 쪽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후면 쪽에. 근데 케이스에 장착을 할 건데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꾹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실 때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이 홈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위아래 네 방향을 정상적으로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메인보드를 이제 연결을 해 볼 겁니다. 메인보드를 장착하고 나면 지금 요렇게 밑에 볼트 같은 게 있어요. 요런 볼트 같은 게, 요런 복스라고 그러는데, 이 볼트에 맞게끔 장착을 그 볼트를 설치를 해주면 돼요. 자, 컴퓨터 케이스를 새로 사게 되면은 두 가지의 볼트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두 가지의 볼트. 자, 볼트가 이가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 머리 모양 말고 이 다리 모양을 한번 보세요. 다리 모양 보시면 한 개는 이가 좀 작고 큰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큰 거는 케이스 쪽으로 연결될 거고, 작은 거는 이렇게 하드디스크라든지 CD-롬 이런 부분에 아마 장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메인보드에도 이 작은 거를 사용합니다. 작은 거를요.
메인보드에 맞게끔 스위치를 4개를 해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일을 할 때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는데요. 전동 드라이버보다는 수동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설치해 주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자, 메인보드가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그래픽 카드를 설치를 해 드릴 거예요. 바늘을 뜯어내고, 요 또한 이제 슬롯이 아까 메인보드 설명해 드렸을 때처럼 맨 밑에다가 이 슬롯에 맞는 부분, 그리고 홈을 잘 보고 설치를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홈에 맞게끔 장착하고, 고정을 하려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죠, 케이스에 박히는 거는 반드시 굵은 볼트를 사용해 준다는 거. 굵은 볼트를 사용해 주고, 또 해야 되는 게 뭐죠? 흔들어서 고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본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장착이 다 완료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600W짜리 옵티머스 제품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파워는 될 수 있으면 큰 거 써주는 게 좋기는 해요. 하지만 무리하게 사무용인데 뭐 700W, 뭐 800W 뭐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자, 이것도 후면 패널에 맞춰가지고 해주는데, 팬의 방향이 반드시 이거 보시면은 팬의 방향이 기계 내부 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되세요. 내부에 있는 열을 빼서 뒤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 있죠. 그러면은 메인보드가요, 저는 파워를 설치를 하는데 파워가 요 밑에 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팬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것도 역시나 아래쪽으로 가게 해주시면 되세요. 거기에는 이제 밑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밑으로 바람이 빠지게끔 요 다리의 높이도 조금 더 높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그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제 케이블들, 파워에 있는 지금 메인보드로 연결되는 이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죠. 이 케이블들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케이블들일까요? 하지만 이 케이블들이요, 이 메인보드에 장착이 되는데 어디에 쓰냐? 한 개는 전원 버튼,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 버튼들, 그리고 스피커, 마이크, USB 3.0, 2.0, 리셋 버튼,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케이블들이에요. 자, 우선은 요거 하기 전에 파워 케이블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파워 케이블은 가장 큰 24T짜리 이 케이블을 먼저 메인보드에 연결해 줍니다. 이게 주 전원이에요. 이렇게 눌러주고, 메인보드에 이미 장착은 고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세게 누르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장착할 때 딱딱 소리만 날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일반 메인보드에는 이제 6핀하고 8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고사양 PC에서는 이제 8핀짜리가 또 별도로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8핀짜리의 그 그래픽 카드용이라고 해서, 자, 이제 CD롬을 이제 장착할 건데, 케이스 구조상 보면은 대체적으로 요 밑에 하단부 쪽에 보면은 이제 손 넣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요 밑에 쪽에 당기면은 아마 이렇게 카바가 열립니다. 좀 소리가 좀 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에 프론트 카바가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프론트 카바가 이렇게 꾹 누르면은 툭 빠져요. 지금 앞에 안에 구조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그 구조에 맞춰 가지고 빼시면 되세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요 LG라는 로고가 위로 가게끔 해서 장착을 해줍니다.
이거 거꾸로 놓으면은 어차피 이거 판넬 때문에 이 홈이 안 맞아서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고정하지 말고 우선 앞에 카바 먼저 닫아주세요. 자, 이렇게 닫아주고 난 다음에 요 앞에 보시면은 유격을 조절을 해줄 건데, 유격을 조절해 줄 건데 그 버튼에 맞게끔 맞춰서 이 홈의 위치를 잘 확인해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홈의 위치를 맞춰서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버튼을 눌러보면은 콕콕콕 느낌이 탁탁탁탁탁 느낌이 와요. 어때요? 소리 나요? 나요? 네. 납니까 여러분? 네. 네. 지금 촬영 도와주고 옆에서 응원해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좋아요. 지금 떨려서 말 못하겠어요 지금. 자, 요렇게 해서 장착을 하면은 이렇게 느낌이 아주 좋죠? 이렇게 장착을 해야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느꼈던 거였지만 제가 이쪽 일을 한 18년 정도 했어요. 오래 했죠. 젊을 때부터 했지만 어디 AS 하러 가거나 어떤 그 회사들 같은데 유지보수 해주러 갔을 때 저희는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다른 잘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참고로 저희보다 더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AS 하러 가면은 지금처럼 요렇게만 핏을 박아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요즘에 SSD 아이디는 사실 옆에만 두 개만 박아도 한 개만 박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회전체가 아니라 움직이지를 않아요. 동적인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한 개만 박아도 상관이 없는데 CD롬이나 옛날 하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양쪽에 박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문제가 에러가 난다든지 아니면 하드에 충격이 간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이드 카바를 한쪽 더 벗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걸 안 벗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드롬에 보면은 양쪽이 보이시죠? 여기에 홈에 맞춰서 고정을 해주면 돼요. 안 보이신다고요? 자, 보여요? 보이죠? 보셨죠? 여기 여기 밑에 하나 더 박을 거예요. 원래는 하나 더 박을 예정이었는데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합니다. 자, 참고로 막 뒤쪽으로 해가지고 케이블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케이블 정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저는 아주 심플하게 하는 거 지금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앞쪽에서 그러면 케이블 연결을 이제 다 했죠. 그리고 이제 하드하고 CD롬에 연결할 거예요. 하드하고 CD롬은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SATA 2, 요거는 SATA 3. 그리고 속도가 얘가 훨씬 더 빨라요. 얘보다. 그런데 얘를 CD롬에 써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연성이 좋은 2.0은 CD롬으로 쓰고 얘랑 하드적인 이건 케이블은 SATA 3 SSD에 보통 많이 써요. 자, 그러면은 FM대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ATA에 연결하고 SATA 포트 있었죠? 우리 아까 봤던 거. 어이구. SATA 포트 있었죠? 요거의 제일 첫 번째 0, 1, 2, 3 또는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유심히 한번 잘 보면 돼요. 보여요? 안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요 케이블들은 제가 위로 아까 다 올려놨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케이블을 놓습니다. 지금 뭐 어수선해요. 그죠? 놀라지 마세요. 자, 요렇게 놓고 얘는 2번 이상부터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4번에다 끄트머리에다 넣어요. ODD는. 자, 그러고 나서 얘도 전기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작동을 하죠.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작동이 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여기 홈이 있어요. 홈이. 그리고 여기 하드에 보면 요런 홈이 있어요. 홈이. 요런 홈.
홈 보이죠? 이 홈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홈이 달라요. 다르죠?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안 들어가요. 예, 막 억지로 끼워두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홈을 맞춰서 CD롬에다가 깊숙이 장착하는 거예요. 아까 장착 딱 되고 나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셨죠? 뒤로 가기 15초, 20초 하면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또 사타 하드에도 꽂아줘야 되겠죠? SSID에 거기에도 장착을 깔끔하게 해줍니다. 자, 그럼 막 어수선하죠.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이봐요. 정신이 없죠? 자, 여기서 신공이 나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사진을 찍어놓고 정신 없는 거 찍어놓고 제가 싹 이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케이블들은 빠지지만 않게만 해가지고 요때 주로 사용하는 게 케이블 타이예요. 케이블 타이 이런 거 시중에 가면은 뭐 다이소 가도 요즘에 팔아요.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보세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귀찮아, 이도 저도 싫어, 귀찮아, 못하겠어 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왕 내가 이제 돈 주고 컴퓨터 샀잖아요. 부품들 이래저래 사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이제 사면서 이제 약간 애착도 많이 가고요. 사실 또 알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저랑 또 같이 일할 수 있을지. 일하면 좋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조금 더 한 번 더.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하긴 했는데 어렵네요. 자, 저는 이런 쪽가위를 많이 써요. 쪽가위를. 이거 아시죠? 우리 그 나무 자를 때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투박하긴 해도 그래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거 없죠, 집에? 맞죠? 이런 거는 집에 하나쯤 다 있을 거예요. 없으면은 저희 다이소 가세요. 3,000원, 2,000원, 3,000원이면 사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해줘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요 사실 제가 이거 정리하려면은 진짜 뒤쪽으로 뒤로 후면 쪽으로 보내가지고 하면은 여기 선 하나도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좀 손쉽게 컴퓨터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만 해줘도 뭐 한 70점 정도는 돼요. 보통들 요렇게들 많이 접속하고 만일에 문제가 하나 발생됐을 때 빨리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 좋아요. 뒤쪽에다가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걸 케이블을 다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자 발생이나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는 요런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쿨러들이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은 쿨러들이 잘 도는지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봐요. 어디는 또 뭐 어디 보니까 뭐 어디 업체는 왜 손으로 만지냐 막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손으로 만져도 돼요. 근데 손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안전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많이 해봤으니까 손을 많이 안 다치는데 처음 해보신 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그마한 비닐 장갑이라도 좀 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전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많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안전한 뭐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요런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베거나 그럴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컴퓨터 역할까지 다 닫아서 깨끗하게 정리해 드렸어요. 자, 오늘 이렇게 이쁘게 마이크로닉스 제품으로 해가지고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컴퓨터 조립하는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좀 쉽게 해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커스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LED를 램프를 단다든지 하는 경우는 조금 달라요, 하는 방식이. 그렇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거는요. 그리고 지금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컴퓨터 조립이라는 게 사실 좀 그래요. 하다 보면 처음부터 다 잘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숙련된 기술자들도 처음부터 다 잘했던 건 아니에요. 계속 어려웠던 거, 시행착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금은 잘하는 이제 그 프로페셔널이 된 거지. 처음에도 다 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실수도 많았었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은 방법도 있고요. 저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영상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되고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는요.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